인구 감소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일본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좀 심각한 변수이긴 분명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살아있을 때 3,999만 명을 볼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물론 이제 출산율이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사실 그 대세를 바꾼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하락해요. 그건 뭐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수요에 양적인 측면이 인구거든요.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뭐 질적인 측면은 소득, 그 다음 외부 수요 이런 범위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 계층별 인구 구조 이런 거 다 따져고 봐야 되는데 그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 조금 있으면 가구 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성대에 계시는 이용만 교수님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인구 모습 포럼에서 발표를 했어요. 40년 넘어가면 이제 가구 수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인구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시면 단 수도권은 관련 없다. 왜? 수도권은 인구가 안 감소해요. 계속 늘어나요. 수도권은 인구도 감소하지도 않고요. 가구 수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2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요. 에코 붐들이 있어요. 2차 베이비 부모는 70년생 요 주변이에요. 68년부터 74년까지인가 그런데요. 이분들은 베이비 부모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는 숫자보다 1년에 더 많이 났어요. 한 80몇만씩 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시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일 거예요. 말씀드렸던 일본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이제 도심의 타워맨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상복합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거든요. 우리도 뭐 그럴 거예요. 당연히 서울이나 서울의 도심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도 지금 20, 30대가 살아 계실 때도 가격 떨어지는 걸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사시더라도 앞으로 어느 쪽으로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인구가 감소하니까. 제가 갈아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그냥 서울에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일본 부동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현실은 어떤가요? 일본의 신도시들은 아주 심각해요. 공실이 뭐 어떤 데는 가보면 30%, 40% 정도 돼요. 아파트의 10채 중 4채가 안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안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저는 일본이나 미국 논문들을 많이 보는데요. 일본에 주인 없는 토지도 한 24% 정도 돼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주인이 없는 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매년 이제 국가에서 그걸 조사해서 이제 국유림으로 국가 기속 재산으로 넣는데요. 일본은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 시골에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시골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도심에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단독주택 같은 거를 자기가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뭐 등기하는데 돈 들고 이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24%가 주인 없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안 벌어질 거냐 하면 벌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시가하고 외가라고 이야기하는 아버님 쪽, 어머님 쪽이 있잖아요. 그래도 두 분이세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애도 안 놓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두 채를 받잖아요.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거예요. 벌어지고 나면 그 두 채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저 멀리 있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좀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이란 걸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놔도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돈을 더 줘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요. 무조건 이제 역세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도 신칸센 역 주변으로 또 괜찮아요. 중소도시들도. 그래서 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역도 없고 뭐 아주 시골이다 이러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